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나비TV 스칼렛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또 말과 관련된 직업 두 번째, 바로 아나운서 멘토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실 멘토님은 SBS, CNBC 아나운서, 또 YTN 기상캐스터, 또한 KNN 아나운서 등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또한 목소리도 좋으시겠죠. 1시간 동안 업둥이 분들께 이 아나운서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늘 선하경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 일부를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자금을 빌린 서민의 대출 상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인데요. 네, 여러분 영상 보고 오셨나요? 그 사이에 저희 방금 영상으로 뵀던 선하경 아나운서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직접 한번 저희 업둥이들이거든요, 애칭이. 업둥이. 네, 한번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업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이미 그쵸, 친구들이 네,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YTN에서는 기상캐스터, 그리고 SBS, CNBC, KNN, 또 티브로드, 또 SK에서는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몬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싶은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발성 발음부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길로 안내하는 역할,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있는데, 이 화면 보면은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떨립니다. 네, 선생님. 네. 이 아나운서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아나운서. 보통 네. 대다수의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아나운서는 일단 뉴스를 가장 먼저 하겠죠. 방송 앞에서, 네네.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를 공부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네. 뉴스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다시피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이라든지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SB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 이렇게 광고죠.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런 이렇게 광고 같은, 회사의 광고 같은 네. 이런 내레이션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까 말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말로 해야 하는 업무들은 대다수가 아나운서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가 호강하고 있어요. 지금 제 귀가. 너무 좋은 목소리를 역시 갖고 계십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느 학과를 나오는 게 좋나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대다수의 친구들이 신문방송학과, 네. 언론정보학과, 또 국어국문학과 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네. 현재 9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방송인인데 사실 이렇게 이 세 개의 전공을 한 친구들은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지는 않아요. 대다수들이 이제 전공이 되게 다양합니다.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미술을 전공한 친구.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또 이게 공부해보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그걸 공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나운서가 되려면 1차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언어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잘 못하긴 했었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따로 하긴 했었는데, 국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공부해 놓으면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공은 언론정보학이나 신문방송학과, 국어국문학과 이 세 개를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네. 만약에 내가 여기 못 갔어, 아나운서 못 되는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에도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쵸. 대학교 방송국이 있잖아요. 맞네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방송국 들어갈 때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크TV님, 목소리가 타고나신 건가요? 노력으로 만드신 건가요?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목소리를요? 있어요. 네. 이거를 제가 정말 저희 엄마, 예를 들자면 저희 강아지,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강아지를 부를 때,
저희 강아지 이름이 앙주거든요. 앙주. 앙주야 이렇게 부르겠어요? 알겠죠? 앙주 이제 이렇게만 부르겠죠. 방송할 때 목소리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발성 을 바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목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톤이라고 해서 톤을 잡아가는 과정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배에서 나오는 소리. 복식으로 쭉 뱉는 소리로 방송을 해야지만 정확한 발음과 발성이 나온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오면 다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수료하고 이제 방송을 할 때쯤 되면은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요. 그게 정말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숨겨져 있을 뿐인 거지 충분히 끄집어낸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좋았던 순간 네. 사실 합격할 때가 제일 행복하긴 한 것 같아요. 내가 방송을 딱 시작할 네. 수 있는 순간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순간 네. 사실 방송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우리 막 흔히 이제 아이돌 분들도 옛날에 이제 방송하셨던 그 팬들의 함성과 그 무대를 잊지 못해서 돌아오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정말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마력이 있다, 매력이 있다, 뭐 정말 마법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순간 한순간 되게 재밌기도 하거든요. 근데 힘든 순간은 어떤 때냐면 내 감정과는 달리 매일 웃어야 할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티를 낼 수 없잖아요. 네. 그쵸? 혹은 누구랑 좀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예를 들자면 뭐 피디님이랑 투닥투닥했어.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웃어야 돼. 약간 이런 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도 웃으면서 방송해야 돼.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네.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아카데미를 많이 다니게 돼요. 승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듯이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아카데미를 거치기도 하지만 또 안 거쳐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뭐 대학교에서 방송부를 했다든지 또 뭐 선배 중에 아나운서가 있어서 같이 스터디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안 다녀도 되지만 이제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발성 발음을 정말 배우기 위해서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일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방송국에서 제일 많이 그렇죠.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NG 촬영 여러분 들어보셨죠? ENG 촬영은 대다수가 어디냐면 밖에서 촬영할 때 밖에서. ENG 촬영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오프닝 같은 경우 이제 야외에서 찍고 싶다 하시면 이제 나가야 되죠. 나가서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가는 곳들은 조용한 공원.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이나 네네네. 이런 곳들 사람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많이 찍게 되고 오프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가 중계할 때는 좀 장소는 가리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중계할 때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스키장 같은 데서도 방송을 했었고 뭐 수영장 이런 데는 기본으로 갔고 저는 텃밭 이런 데서 텃밭도 가셨어요?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이제 텃밭 이런 데도 가봤고 크크TV님, 아나운서가 뉴스,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예능, 리포터 등 다양한 방송 콘텐츠에 출연을 하는데 아나운서별 성향에 따라 출연 분야가 결정되나요? 너무 정확히 말해주셨거든요. 진짜 딱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입 친구들이 뽑혔는데 이 네. 친구들이 생각보다 끼가 너무 많다 네. 이러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예능 콘텐츠로 많이 내보내기도 하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형화된 아나운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뉴스만 하고 딱 정말 앉아가지고 굉장히 온화한 미소와 함께 뉴스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생각보다 끼가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춤을 잘 춘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다른 끼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새는 유튜브 컨텐츠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요. 새로운 분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또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아나운서 이런 면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채널을 조금 여러 개 다양하게 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아나운서 분들은 아무래도 이 외모, 정말 뭐 이렇게 시각적인 이제 봐야 되니까요. 뉴스를 그쵸. 화면을 보니까요. 외모가 많이 중요한가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쁜 친구들은 이미 다 됐고 그렇죠? 이미 그러면 예쁜 친구도 이미 방송에 다 나오고 있겠죠?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게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는 예쁜 사람의 기준은 사람이
예쁠 때 예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뭐 외모적으로 예쁘다 이걸 떠나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너무 예쁘고 그 친구가 말할 때 참 예쁘고 이런 네.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참 예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아나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정말 한 3,000명 정도 모여요. 지상파 기준으로. 그러면 그 와중에도요. 예쁜 애들도 충분히 있죠. 너무너무 외모적으로 예쁜 애도 예쁘고 키도 크고 되게 훌륭한 친구들도 많지만 그 와중에 딱 말했을 때 정말 예쁘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저는 항상 예로 들 때 아이유 씨를 항상 예로 들거든요. 네. 뭐 외적으로도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 친구가 말하는 행동이나 그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맞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너무 예쁘다고 다 표현을 매력이 하잖아요. 있죠. 그쵸. 네.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좀 매력이 있는. 맞아요. 살짝 좀 호감형. 맞아요. 호감형이 호감형.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방송사들이 보는 눈이 이제는 인재상을 보는 눈이 비슷해집니다. 비슷비슷. 그래서 충분히 잘하고 기량만 발휘할 수 있다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나는 KBS감이야, 난 어디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꼭 확정지어서 이제 하나만 보고 가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방송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종편도 있고. 몇 대 몇인가요? 비율이 아니라 뭐죠? 딱 뚫고 갈 수 있는 경쟁률이. 네. 보통은 저희 때 SBS 봤었을 때 SBS, KBS 이렇게 봤었을 때는 네. 많이 올 때는 3,000명까지도 온대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치고 남녀 합쳐서. 근데 결과적으로 뽑힐 때는 네. 남자는 1명 정도, 여자는 2명, 혹은 1명. 어머, 3,000명이었는데. 한두 명, 1,500대 1 정도. 근데 확실히 여자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해요. 여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 한 500~600명 되면 나머지는 다 여자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의 소득이 궁금합니다. 네, 그쵸. 평균 연봉,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초임이 있고,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서 또 올라가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중간 정도를 받는 걸로 알아요. 3, 4는. 그런데, 프리랜서로 나오면 이제 친구들이 좀 궁금한 게 프리랜서로 왜 선언을 하냐. 그쵸, 이게 그쵸. 좀 궁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소득이라는 게. 근데 프리랜서는 확실히 몸이 바쁘면 그만큼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 네.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KBS 전현무 씨가 있었을 때 전현무 씨가 아나운서로 거기서 활동을 할 때는 똑같은 기본급 받는 거에 해피투게더로 나오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임금을 받으셨대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을 받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전현무 씨가 해피투게더를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진행을 하시면 네. 그거에 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프리랜서 선원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기는 한 것 같은데 프리랜서의 위험한 점은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네. 나를 찾아주는 곳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벌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왔는데 프리랜서 시장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으면 기본급을 받을 때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이제 채용되는 과정이 뭐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나요? 맞아요. 보통 1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어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제 네. 이력서를 내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를 내면 네. 저희는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카메라 테스트를 꼭 봐야 돼요. 1차에. 서류보다? 서류를 내면서 동시에 카메라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면 수험번호를 줘요. 그 수험번호가 제가 123번이면 네. 123번 공지를 내주죠. 몇 월 며칠 어디에 몇 시까지 이렇게 공지를 내주시면 그 장소에 그 서류를 냈던 모든 친구들이 가서 다 같이 시험을 봐요. 같은 한 공간에서? 맞아요. 같은 뉴스 원고로 같은 뉴스로 봐요, 여러분들. 같은 뉴스 원고를 가지고 왜 원고도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 오디오, 비디오 아까 말했듯이 그것까지 다 보면서 이제 그 친구들 서 있는 자세 이런 것도 다 보게 되죠. 자세도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나운서가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계속 얼굴만 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만나다 보니까 네. 항상 시험 볼 땐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면 쉬워요. 친구들 혹시 동영상 친구들끼리 녹화해보면 네. 기계를 통해서 들어간 내 목소리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네, 막 듣기 싫고. 뭐 목소리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를 통해서 듣는 목소리를 방송국 분들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1차의 카메라 테스트 보고요. 2차는 이제 필기
필기. 아, 장문 봐요. 장문. 아나운서는 장문. 어떤 장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비TV에 대해서 써봐라. 혹은 네. 뭐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약간 아, 이런 생각을 묻는. 그렇죠. 장문 쓰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합격하면 이제 3차는 실무 실무. 역량 면접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1차에 아까 카메라 테스트 볼 때는 보통 네.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3차 가면 뭐 보냐면 MC 원고. MC 원고. MC 이제 끼를 보는 거죠. 아나운서 리포팅. 시험인데요? 아나운서지만 프로그램을 어쨌든 아나운서도 진행을 하니까 뭐 영화가 좋다라든지 영화 프로그램, 뭐 DJ와 관련된 원고라든지 리포팅,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레이션까지 더빙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4차가 이제 최종 면접. 4차? 최종 면접. 이제 마지막 사장님 이하의 모든 임원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최종 면접. 이게 이제 압박 면접이 가겠죠. 이제 막 질문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토익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니 뭐 이런 압박 면접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최종 면접 끝나고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되겠죠. 4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간이 2달에서 3달 정도 조금 걸리고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러네요. 허무할 것 같아요. 떨어지면. 공고가 어떻게 1년에 여러 번 좀 들어오나요? 맞아요. 1년에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공중파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나운서에게 꼭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네. 말을 조금 표준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어 네. 비속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아나운서의 자질과 능력이라는 건 네. 사실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말할 때도 많기는 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프롬프트 앞에 있는 모든 원고를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요새는 뉴스에서조차도 패널을 모셔놓고 전문가님 모셔놓고 네.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대화에 우리가 이제 패널분이 말씀하셨을 때 또 받아야 되고 리액션을 해야 되고 정리도 해드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에 본인들이 쓰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드립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순간들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평소에?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MC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할 때였는데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패널분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막 받을 때 대박! 막 이런 말을 제가 하고 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게 사실 완전 비속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쓰면은 방송에서는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친구들 비속어, 은어 이런 거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탈자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이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렇죠. 네. 내일 이렇게 줄임말 쓰는 것들부터 조금 고쳐가려고 하면 아나운서는 안경 써도 돼요? 요새 안경 쓰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친구들도 있지만 여자친구들도 간혹 안경을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화장하면 예쁘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요거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안경을 쓰게 되면 조명하고 여러분 렌즈가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안경도 약간 주의해서 써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은퇴로 된 거라든지 금퇴 이런 것들 약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나운서에 직업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업병 그런 것 같아요. 그 띄어쓰기, 맞춤법. 한번 막 생각해보고.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막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저거 저렇게 말하지? 약간 이런 거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전망 혹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 사실 뭐 AI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AI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감정 없이 전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분노할 수 있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이제 사건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내가 감정을 조금 담아내서 물론 뭐 완전 많이 담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을 만한 멘트로 던져주는 게 시청자들도 봤을 때 같이 분노할 수 있고 같이 슬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I 아나운서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나운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시청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선호하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이 직업을 이 친구들 선택을 할 때 네. 이제 준비를 할 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미래가 안 보인다. 이제 아이들처럼 이제 뭔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네. 언제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과 같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던 친구들이 지금 20살 넘어서 본 친구도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다가 20살이 넘어서 저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제가 말했듯이 표준어 꼭 쓰셔야 됩니다. 그쵸.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지금부터 여러분 당장 하실 수 있는 거는 그거네요. 표준어. 이쁜 맞아. 말 예쁜 말 쓰는 거. 아나운서처럼. 그리고 뉴스 많이 보시고요. 시사. 뉴스. 그쵸. 아나운서. 이 선하경 멘토님께 이 진로란 무엇일까요? 진로란 네. 저는 사실 아나운서도 했다가 기상캐스터도 했다가 MC도 해보고 막 정말 방송에서 여러 분야를 쭉 해봤는데 네. 꿈을 꾸는 거잖아요. 결국엔 진로라는 건데 꿈이 이제 내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조금 많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뭐 헤어 디자이너를 할 거야. 헤어 디자이너 오늘은 꿈꾸시고요. 내일은 나 네일 아트 해보고 싶어. 네일 아티스트. 매일매일 바뀌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길이 보일 거예요. 나는 결국 이걸로 가야 되는구나가 보일 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매일매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플러스 포기하지 않는 거.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저 스칼렛과 저희 멘토님 아나운서 선하경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